우리도 핵무장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늘은 여당 대표에게서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예정이 없이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북한 도발에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정치권과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핵무장론의 공론화를 제안했습니다. 저도 이제 과감하게 저들은 이런 우리의 논의의 테이블에 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여권 내에서 본격적으로 분출되는 핵무장론에 당 대표까지 힘을 실은 겁니다. 새누리당 의원 23명이 참가하는 핵포럼도 내일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갖습니다. 독자 핵무기를 북한의 2배 이상 개발해야 한다. 최소한 2-3개월 내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은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화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민간 북한 전문가 10여 명도 연구 모임을 만들어 자체 핵무장 방안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한 전문가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해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대북 협상력이 증대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2006년 이후 유엔 안보리는 모두 5차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해운과 수출 통제까지 포함돼서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제재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지 못하면서 대북 제재 무용론까지 일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가 가시화된 만큼 이젠 지금까지 제재와는 차원이 다른 대북 봉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유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세관 앞 물자를 싣고 북한으로 들어가려는 화물차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결의 2270호에서 인도주의적 목적의 대북 항공유 공급과 민생 목적의 광물 교역은 예외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새 유엔 결의는 이런 예외를 완전히 없앨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까지 추가될 것이라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전혀 물러서지 않고 더욱더 강한 제재 압박을 가게 된다면 북한도 전략적인 셈법을 바꿀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 안보리가 철도, 항해, 항공, 통신 차단과 외교관계 단절을 포함하는 유엔 헌장 41조에 따라 추가적 중대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이 주목됩니다. 이 41조에 의한 비군사적 조치를 완벽하게 적용한다면 북한을 제재하는 효과는 과거의 안보리 결의안과는 상당한 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공격을 제외한 사실상의 봉쇄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망 차단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 미국에선 이러다가 미 본토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 속에 해법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북한이 빠르게 핵과 미사일 능력을 키우고 있다며 머지않아 시카고까지 타격할 병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이 2020년이면 핵탄두가 장착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장차 미국 본토가 공격받을 가능성이 커진 만큼 핵탄두 실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미국 조야의 위협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차원의 제재에는 기대할 게 없다는 회의론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미중 간 무역 통상 충돌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이딴 도발이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다각적 해법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창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추가 제재보다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제기하고 나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가 핵 무장론 등 대북 강경 대응 여론을 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 무장론에 대해 야권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 위기 상황을 강조하면서 핵무장론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만큼 늘 예외로 했던 대응책도 과감하게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는 겁니다. 북한의 저러한 핵이나 미사일 개발처럼 저런 무모한 도발 시도에 대해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그런 조치들을 김무성 전 대표와 원유철 전 원내대표도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와 독자적 핵무기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대거 한국에 파견됩니다. 핵폭격이 가능한 B-2 스텔스기는 이르면 내일 한반도 상공에 출격하고 떠다니는 군사기지인 핵추진 항공모함도 대북 무력 시위에 가세할 계획입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 중 하나인 B-1B 랜서 폭격기입니다. 핵미사일을 탑재해 유사시 북한 전역에 핵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에도 한반도 상공에 전개돼 북한군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미국이 이 B-1B를 비롯한 전략 폭격기들을 이르면 내일 한반도에 출동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이자 동맹국 한국에 대한 억제수단 제공 의지의 표명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음 달 중순에는 움직이는 해상 요새라 불리는 미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한반도 해역에 출동합니다. 서해와 남해 일대에서 펼쳐지는 한미연합 해상훈련에 참가해 북한 지휘부에 대한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내일부터 이틀간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열어 추가적인 군사조치를 논의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이 핵개발에만 몰두한다면 자멸의 길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맞서 우리 군은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새로운 작전 개념을 공개하고 기존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함께 3가지 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량 응징 보복은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명확할 때 선제 타격한다는 점에선 킬체인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김정은을 정점으로 한 북한군 지휘부를 직접 제거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핵이나 미사일 시설을 공격하는 킬체인보다 훨씬 강력한 대응책입니다. 그렇다면 대량 응징 보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김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타격 목표는 김정은입니다. 미군이 지난 2011년 알카에다 첩결을 위해 빈라덴을 사살한 것처럼 김정은을 제거함으로써 북한군의 도발 의지를 일거에 꺾겠다는 겁니다. 군 당국은 유사시 평양의 김정은 집무실과 전용기, 전용 열차 등을 중심으로 한 수킬로미터 범위를 초토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 현무3와 공대지 미사일 타우루스 등이 동원됩니다. 김정은이 지하시설로 은신하면 벙커를 뚫고 들어가 터지는 벙커버스터 GBU-28과 제2담 등으로 잡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평양을 지도에서 아예 드러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군 지휘부의 제거 여부 확인을 위해 특수부대도 투입됩니다. 군 당국은 특수전사령부 예하에 전담부대를 조기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다량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등 타격 전력과 정예화된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할 것입니다. 대량 응징 보복의 전제는 김정은 동선의 정밀 추적인 만큼 군은 감시 정찰에 어느 때보다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북한이 핵도발을 할 때마다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핵무장론이 제기돼 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쏠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우리도 대등하게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이른바 공포의 균형 논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물론 정부까지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해 왔는데 이번엔 집권 여당 대표가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면서 조치들을 과감하게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많다고 하는 것을 저는 꼭 한번 이렇게 공론화로 해보고 싶었었습니다. 지금도 제 개인적인 소신은 아주 강합니다. 핵 무장론을 주장해온 원유철 의원은 내일 한민구 국방장관도 참석하는 간담회를 국회에서 열 계획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도 미국의 전략 핵무기 배치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그러나 핵 무장론은 반론에 부딪혀왔습니다. 자체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하게 되면 수출이 경제의 근간인 한국으로선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당할 수 없어 비현실적이며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도 한반도 부근에 미군 전략 핵 폭격기와 핵 잠수함으로 이미 대응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